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다시금 개발하겠다라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에 다시 재개가 알려진 순간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산 부동산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창한 발표 뒤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용산 부동산을 바라봐야 할지, 너무 막연하게 용산이 좋다던데 어디부터 봐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좀 감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조감도를 발표를 했고요. 이곳이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용산역 뒤에 과거 이제 정비창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철도를 정비하는 정비창인데요. 이 앞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부 이촌동에 성원 아파트라든가 뭐 동아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곳이 이제 동부 이촌동이고, 이쪽이 뭐 하이브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사업과 레미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곳은 용산 해링턴 스퀘어고, 저 뒤에 보이는 녹지 지대는 바로 이제 여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반환되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어디에 생기는지 감은 잡았고,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 과거에는 뭐 임대주택을 넣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 당초 예정되었던 건 뭐 임대주택 10,000가구까지 넣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1만 가구가 아닌 6,000가구로 줄이고, 6,000가구 중에서 4,500가구는 그냥 민간 으로 분양을 하고 1,500가구는 임대시설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롯데 시그니엘 같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한남 더일이라든가 뭐 그런 아파트 형식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이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마곡과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 사이언스파크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징적인 거는 용적률을 무려 1,500%를 주는데, 용적률 1,500%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용적률이 250% 정도 되고요. 주상복합의 용적률이 550% 정도 됩니다. 일반 오피스텔도 한 500에서 600%대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이 1,500%면은 정말 높게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고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국제업무지구다운 명성에 맞게 만들 거고, 그를 위한 의료와 교육시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건 가운데 중앙공원을 배치함으로써 녹지를 50% 확충하는데, 그 말인즉슨 땅을 덮는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서 건물은 위로 올리고 녹지가 많게 해서 쾌적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주거와 업무시설이 나타나서 베드타운이라든가,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몰렸다가 밤이 되면 이제 공동화 현상, 텅 비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화로운 곳을 만들겠다라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였고요. 참 특징적인 건 과거에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셜로 맡겨서 좀 사업이 엎어졌던 것 때문에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제 국토부하고 철도청이 주관을 해서 먼저 마중물조로 5조 원 정도를 투입하고,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갖춘 다음에 민간에 매각하거나 분양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게 지난 국제업무지구 15년 전에 실패했던 그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라는 그런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로드맵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에 이 계획을 확정해서 픽스를 하고 24년도부터, 즉 내후년부터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그 이후에 25년에 앵커 부지를 만든다라는데, 말하자면 앵커 부지는 이 앵커가 이제 닻을 내린다 뭐 이런 건데, 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닻을 딱 내려준 상태에서 27년 하반기에 이제 기반시설이 완료된 거를 개별 부지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넘겨주겠다라는 방향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알아서 해봐라고 했다면, 지금은 코레일리 서울주택공사가 이를 주도해가지고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방향입니다. 기업 유치로 잘 된 대표적인 두 군데가 경기도 분당의 판교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이고,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마곡 사이언스파크입니다. 이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거듭났고,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역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제 용산
용산을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좀 바라봐 봅시다. 용산은 말 그대로 서울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디하고 가깝다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용산 그 자체가 서울인 셈입니다. 서울의 본토죠. 그러면 좀 더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크게 기준으로 삼는 건 1호선과 4호선을 기준으로 나눠주는데, 이 우측으로는 한남동과 한남동 재개발 지역, 그리고 동부이촌동과 나중에 아세아 아파트가 들어올 지역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게 되면은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 청파동 일대, 그리고 원유로 일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효창공원 압력은 3080 도심복합 사업, 그리고 원유로 3가 재개발, 그리고 서부이촌동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들이 연이어 개발 투성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온통 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서쪽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청파 1구역과 청파 2구역, 이쪽 서울역 앞을 청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통기획으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된 청파 2구역이 있고요. 청파 1구역은 그냥 민간 재개발로 추진 중입니다. 후암 1구역은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가는 후암동인데, 이쪽에 재건축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구역이, 그렇게 되면은 이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서 여러 가지 인가 절차를 한 번에 통합해서 진행하니까 빠르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 이제 과거 공공재개발하고 다른 방식은 쪼개기한 매물이 아니면 내가 그 매물을 사더라도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영역 일대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역 일대 역세권 시프트는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3,300가구의 주상복합촌으로 재탄생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건너편에 더 프라임과 비슷한 호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 일대에 엄청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구역 지정 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역세권 시트의 장점은 노후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즉 주변에 신축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가 좀 있더라도 그 조건이 좀 여유롭고, 그리고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창공원 압력에 3080 도심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3080 도심복합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걸로써 고도의 용적률을 주고 상업과 업무 그리고 주거지역을 복합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기는 하는데, 여기는 현금 청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규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투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추격 매수하기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원효로 3가 일대는 모아주택이라든가 단독 재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재개발 테크를 탈 것이냐 해가지고 1구역과 2구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재개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부이촌동 재건축과 재개발은 중산 아파트와 산호 아파트 일대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문제점은 이 일대 아파트들이 토지 임대부 주택들이 있습니다. 땅은 서울시 건데 집은 이제 개인 소유여가지고 이 지분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좀 사업이 어려운 곳도 있고, 또는 국제업무지구를 하게 되면은 이 부근에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일대가 서부이촌동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좀 이 빛을 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삼각지 주상복합촌이 4호선 일대에 있는데, 주상복합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축이고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또 주상복합에 대한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부이촌동 일대는 지금 현재 한강맨션과 현대맨션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현대맨션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2, 3년 후면은 입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남동 재개발 지역 5개 구역, 6개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일대는 굉장히 투자 자금이 높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한남동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은 최고 하이엔드 클래스 아파트가 될 거고, 건설사 역시 자기들의 최고 브랜드들을 들고 와서 이 한남동에서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10억대가 넘어가는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자는 그 언더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물건을 찾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동부이촌동 일대를 오히려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맨션과 이 한강맨션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각각 추진 중이고, 현대맨션은 리모델링이 심지어 진행 중입니다. 이미 착공을 했고 2년 뒤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일대 한가람 아파트, 강촌 아파트, 코오롱 아파트가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아직 실거주 가치도 매우 좋은데 이 일대가 통합 리모델링 가능성을 지금 보이면서 조합이 설립되고 진행 중이기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요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다. 과거에는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제 정말 리모델링이 정비 사업의 한 축으로 들어섰고 건설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수주를 많이 해서 정비 사업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평면도도 좋아지고 있고 사업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강맨션이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가 7억 7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도 없고 상대적으로 안전진단 통과도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주목받는 정비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부이촌동에 리모델링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정말 전국 최고의 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동부이촌동의 신동아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정말 전국 최고 수준이고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조합도 이미 설립이 되었고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신동아 아파트는 또 700m에 이르는 한강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최고의 아파트가 될 지역이긴 한데 비싸다는 게 이제 투자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비싸겠죠. 좋으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아세아 아파트가 효성 해링턴 일대 이제 분양을 준비 중인데 800세대 정도로 분양이 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분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노려볼 만한 청약 찬스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용산 개발 사업의 아주 큰 장점이고, 시행착오를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겪었기 때문에 이걸 반면교사로 사업 방식을 개선할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와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미군기지가 거의 반환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게 용산이 서울 최고의 입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거의 다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정부는 용산 개발청까지 만든다는 썰도 있죠.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격 급등을 불러와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정비 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의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용산구는 서울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고, 양쪽으로 마포와 성동구, 그리고 남쪽에는 서초구가 있을 만큼 엄청 좋은 입지이고, 오세훈 시장의 용산 개발에 정말 생명을 이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개인 투자자들로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좀 용산이라는 데를 가까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